예, 우리 모니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에이프릴도 안녕하세요. 에이프릴. 멜라니아 목소리 확인할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루시아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에이프릴 목소리 좀 확인할게. 음소거. 에이프릴. 안녕하세요. 어, 일어난 지 얼마 안 안녕하세요. 됐지? 몇 시에 일어났어, 에이프릴? 네. 몇 시에 일어났어? 8시 40분 정도에. 그래. 모니카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저 8시 30분에. 그래요? 나는 7시 40분에 일어났구나. 예. 자, 우리 멤버들 오기 전에 우선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이번에 한국어로 영상이니까 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여드릴 영상은 윌리엄 터너라는 작가의 영상이고요. 그래서 보면서 중간중간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루시아 화면 잘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소리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음악 소리 들렸나요? 네, 들렸습니다. 네. 중간중간 멈추면서 또 잠시만요. 또 멤버들 들어오는 거 확인해야 되니까 창 좀 열어놓고 네, 시작하게 잠시만요. 좀 크게 해놓을게요. 네. 참 말이 멋있죠. 예, 누가 했나 볼까요? 예, 또 우리 브라이언 북클럽 고전 백선에 있는 오스카 와일드. 예, 우리 그 에이프릴의 엄마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도리안이 하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 작가가 터너가 있기 전까지는 런던에 안개는 없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윌리엄 터너. 경계가 불분명한 풍경, 알아보기 어려운 형체. 윌리엄 터너는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입니다. 예, 윌리엄 터너는 1770 몇 년 정도에 태어났는데요. 제가 연도까지는 막 이렇게 정확히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리고 1845년 정도에 빅토리아 영국 여왕, 영국 제국, 그레이트 엠파이어, 대영 제국 있죠. 예, 대영 제국이 전성기 때 예, 활동한 작가입니다. 예. 그래서 1845년이니까 대영 제국의 이제 골든 에이지잖아요. 예. 1851년. 예. 1850 정도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 외운다기보다는 감을 잡으시고 그다음에 1775년에 태어나서 예. 영국 BBC 라디오에서는 내셔널 갤러리와 함께 투표를 진행했는데요. 영국이 소장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림은 무엇인가? 세계적인 걸작들을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한 작품은 다름 아닌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였습니다. 예, 전함 테메레르. 조금 발음이 어려운데 내셔널 갤러리는 저희 브라이언 북클럽이 멤버들이 영국 런던에 갈 때마다 필수 코스입니다. 근데 저도 한 10번 간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거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돌지 않아요. 그냥 작품 하나를 정해서 이제 보는 경향으로 바뀌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아마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우리 멤버들과 에이프릴 모니카 그다음에 우리 아직 들어오지 못했습니다만 뭐 스테파넨 그다음에 하퍼 등등과 볼 거고 가장 인기 있는 작품이 윌리엄 터너의 전함 테메레르라는 작품이고요. 전함 테메레르 발음이 어렵습니다. 이 작품, 이 전함은 나폴레옹과 그 넬슨이라고 하는 영국의 이순신이라고 불리거든요. 예, 지중해 트라팔가에서 스페인, 프랑스 연합함대를 우리 윌슨 제독이 물리치고 또 공교롭게도 끝에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저격총에 의해서 돌아가셨듯이 넬슨도 그때 프랑스 저격병에 의해서 그 전쟁 때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좀 비슷한데 하여튼 그 넬슨이 탔던 전함이 아마 전쟁이 나폴레옹 시대니까 1810년경일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전함이 나중에 퇴역하고 이제 뭐랄까 조선소에서 이제 해체될 때 들어오는 어떤 그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한 전함이 이렇게 이제 해체되는 그런 걸 그린 그림입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은 윌리엄 터너. 풍경화의 셰익스피어로 불릴 정도로 국민 화가로 칭송받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인들은 왜 윌리엄 터너를 사랑하게 됐을까요? 터너는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풍경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풍경화의 모습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의 풍경화는 선명함과 자연의 재현에 초점이 맞춰 제작되는데요. 때문에 실제의 광경을 얼마나 잘 담아내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터너의 풍경화는 다릅니다. 그의 풍경화는 윤곽선도 뚜렷하지 않고 형태를 알아보기 어렵죠. 그가 그린 풍경이 어떤 장소인지, 어떤 모습인지 분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처음 터너의 작품을 접하면 이게 뭐지? 싶기도 한데요. 사실 터너가 처음부터 이런 화풍의 그림을 그린 것은 아닙니다. 터너는 어릴 적 정규적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발소에 온 손님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정도였죠. 취미로 시작했던 일이었지만 터너의 아버지는 터너의 재능을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터너가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죠. 그림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터너는 자신이 살던 지역의 자연과 풍경에 빠져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캔버스에 담아냈죠. 정확한 원근법을 준수하며 음영과 형태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전원을 소재로 한 터너의 작품은 금세 주위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 그 작품들을 판매하면서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 터너는 더 예술에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를 시작하는 때야말로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이다. 터너의 일대기와 저희 브라이언 북클럽이 좀 많이 닮았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우리도 그 활자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그 테두리가 있는 그러니까 어떤 모양, 쉐이프가 있는 활자를 정확히 읽고 소리를 내는데 되게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연상독백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 연상독백은 각자만의 주관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루시아도 연상독백 할 때 명확히 사진처럼 찰칵 찍히는 게 아니고 뭉개지지만 자기만의 어떤 그 그림이 있죠, 머릿속에.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게 이제 무의식과 의식의 만남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뭐 카라마츠포 형제 할 적에도 거기 나오는 뭐 선지자라든지 그게 막 명확히 사진처럼 찰칵은 아니잖아요. 그쵸, 루시아? 음. 네, 그렇습니다. 요런 거. 예. 수도원의 음. 작은 정원을 뭐 어디서 음. 봤던 정원을 그림을 따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세팅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 사진처럼 찰칵이 아니고 그냥 어렴풋하게. 네, 그게 바로 우리 뇌가 창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의 그림을 보고 사진을 보면 우리는 그냥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터너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미술 이제 이발사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노동자 계층이죠. 예, 노동자 계층이고 근데 아빠가 이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그림을 거기 매장에 놔둬서 팔게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그림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이제 천재적인 소질을 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의 그림도 일반의 풍경화와 똑같죠. 예, 정확히 원근법도 준수하면서. 이후 터너의 예술 인생은 말 그대로 성공가도였습니다. 1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립미술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죠. 또한 27살에는 왕립미술 아카데미의 정회원, 더 나아가 아카데미에서 원근법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는데요. 터너는 대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인정받으며 명예와 부를 쌓게 됩니다. 터너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당시 영국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찾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을 겪으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들이 빠르게 생겨났죠. 하지만 빠른 세상의 변화 속도에 반해 이를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평화롭고 한가한 과거의 시간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자연을 동경하였고 목가적인 것에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예, 그 자연을 동경하고 목가적인 거.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뭐 서양 미술사나 그런 걸 잘 뭐 전문가는 아닌데 얼추 들은 거에 의하면 가장 이제 중세나 근세까지 가장 그 가치가 높은 그림은 종교화가죠. 종교화. 예. 그게 교회로부터 엄청난 그 서포트를 받잖아요. 뭐 라파엘로라든지 뭐 이런 그 미켈란젤로, 예, 이런 거 천지창조 그런 쪽에 이제 종교화 가장 스케일이 크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의 초상화, 예. 그다음에 풍경화, 그다음에 제일 낮은 단계가 정물화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풍경화는 어떻게 보면 서드 그레이드죠. 예. 그리고 이때가 1800년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1700년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근력을 대처하는 기계의 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때만 해도 이거는 천지개벽이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기차, 뭐 이런, 그다음에 방적기, 뭐 스팀 머신, 그러면서 공장이라고 하는 평소에 보지 못한 게 나온 거죠. 그래서 과거의 것에 조금 회귀하고 싶고 목가적인 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AI 때문에 요즘의 사회 분위기가 이상하게 뭐랄까 예전에 있던 영부인 탓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드라마나 보면 뭐 무당, 굿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종교적인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만든 새로운 지능이 나오고 나서부터 인간 본연의 모습에 대한 그런 거 많이 찾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때의 시대상과 지금이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높은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전까지 비주류 회화로 취급받던 풍경화가 조명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풍경화를 바라보는 인식이 변화했죠. 하지만 예, 지금 우리 그 브라이언 북클럽이 그 다루는 인문 고전도 제가 처음에 조금 시작했던 20년 전만 해도 그 고리타분한 걸 왜 해? 라고 하는 거였는데 요즘에 보니까 인문 고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조명, 그 사람들의 관심, 젊은 친구들도 뭐 책을 읽는 것도 보면 뭐 제대로는 아닌데 그래도 이런 진짜 찐에 대한 오리진에 대한 그 갈망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터너는 이렇듯 향수만을 담는 풍경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터너는 전통 회화의 양식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에 영증을 느끼기 시작했죠. 이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브라이언 북클럽이 계속 활자 위주로 이렇게 소리나 읽고 뭐 많은 페이지를 읽고 나 이거 읽었어, 이거 읽어봤어라는 거에 사실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대로 이 인문 고전, 뭐 터너도 제대로 풍경을 느끼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 터너는 유럽 각지를 여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세상 곳곳의 다양한 풍경들은 터너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는데요. 세상 곳곳의 다양한 풍경들은 터너에게 새로운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뭐 우리 클럽도 보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북텔링을 엄청나게 많이 소비하고 듣잖아요. 저도 보면 어떻게 보면 2020년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루에 6, 7개씩 저를 허브로 해서 인문 고전을 공급해 주듯이 저도 엄청나게 많은 여행을 한 것 같아요. 덕분에. 예. 곤 자신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의 모습을 화폭 속에 그려내기 위해 고민했죠. 1819년 그려진 콜로세움은 이러한 터너만의 시선을 잘 나타냅니다. 이 작품은 터너가 이탈리아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그린 작품인데요. 보통 콜로세움을 묘사한 그림들은 건물의 웅장함과 비장함을 담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터너의 콜로세움은 좀 다른 기운을 풍기죠. 견고함보다 부드러움과 고요함이 느껴지는 그림. 터너는 이렇듯 자신만의 시각으로 바라본 풍경을 화폭 속에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자신만의 시각인데 제가 지금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터너의 작품이 우리의 연상독백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활자를 가지고 자신만의 시선, 즉 주관적인 시선으로 나만이 알 수 있는 상상을 하잖아요. 어떤 단어를 내뱉고 나서. 예. 예를 들면 에이프릴이 노인가 바다에서 에이프릴이 배 옆에 묶어둔 그 상어에게 뜯긴 청새치는 에이프릴만이 그린 그림이잖아. 그치, 에이프릴? 네. 또 우리 모니카도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의 모습은 모니카의 모습과 내가 상상하는 게 다르지, 모니카야. 네. 이게 자신만의 그건 거야.
근데 그냥 도로시라고 하는 글씨는 그냥 누구나 봐도 똑같이 모니카야. 도로시. 네. 이 활자의 장점이자 단점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활자 같은 그림이지. 이거 보기 좋아. 근데 깔끔해. 근데 사실 이걸 보면서 상상을 유도할 수는 없는데 요 그림은 뭔가 뿌예. 그래서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사람들이 겨자로 그린 그림이라고 혹평을 했었대. 사실 뭐 우리도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닌데 2019년 캐나다에서 제가 그때 초기 연상독백을 거기 있는 그 성인 멤버들 사이에서 무료 제가 브라이언 북클럽 밴쿠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 뭐냐고. 왜 그 천천히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면서 명확하게 빨리 안 읽냐고. 그래서 그때 저도 좀 혹평을 받았어요. 되게 짜증을 내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빨리 읽고 책에 대해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좀 다르듯 기존의 풍경화로 탄탄대로를 달리던 그는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택했죠. 익숙한 광경보다 자신만의 시선에 담긴 새로운 모습을 끊임없이 발굴하며 터너는 자신만의 화풍을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일은 내가 아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볼 것을 그리는 것입니다. 예. 뭐 똑같죠. 우리의 독서는 내가 보이는 글씨만에 읽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거죠. 솔직히 똑같죠, 우리도. 터너의 화풍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 또한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작가이자 과학자 괴테입니다.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수많은 명작으로 유명한 괴테는 1810년 자신만의 색채 이론을 정립한 색채론을 출간하는데요. 이는 이전 시대의 과학자인 뉴턴의 광학 이론을 반박하고 신기한 게 작년에 1월 달에 우리가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으로 낭독 여행을 떠났고 또 여름에 또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들고 떠났는데 여기 다 나오더라고 신기하게. 그래서 참 고전을 다루면 이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자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뉴턴은 프리즘을 통해 백색광은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색이 혼합이라는 것을 밝혔는데요. 이러한 7가지 색을 세상을 이루는 기본색이라 보았죠. 하지만 괴테는 이러한 뉴턴의 주장을 과학의 권위를 빌린 독재라 비판했습니다. 그리곤 빛과 어둠, 그리고 보는 눈 사이의 연관성에 따라 색채 현상이 나타난다 주장했죠. 세상의 색은 7가지 색으로만 구분할 수 없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 이론을 철저히 무시했지만 예술가들은 이 이론에 열광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 변하는 빛과 색, 그리고 색이 가진 심리적 효과 모두 괴테의 이론에선 자유로웠기 때문이죠. 터너 또한 이러한 괴테의 색채론에 열광한 예술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만의 색채 표현을 화폭 속에 담기 시작했죠. 1790년대 젊은 터너가 그린 드로잉과 1840년대 제작한 유화를 비교하면 확연한 너무 차이가 나죠. 1780년대의 초기 풍경화와 그 다음에 지금 그 1800년도 중반에 그린 풍경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왼쪽에 있는 게 우리의 그 활자를 다루는 그 낭독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게 요즘 활자를 읍대 여러분만의 상상으로 던져주시잖아요. 이제 그게 오른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잠시만요.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그린 거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죠. 포기의 작품으로 갈수록 그의 색채 표현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풍경도 아예 다른 방식으로 재탄생했죠. 처음 그의 이런 도발적인 작품이 등장했을 때 영국 화단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변화된 터너의 작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계의 호평을 받은 자신의 기존 스타일에 안주하지 않고 터너는 실험을 멈추지 않았죠. 빛이 색이다. 멋있네요. 터너는 자신의 화폭 속에 자신만이 바라본 시각을 담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풍경과 자연을 찾아가 그곳을 체험하며 그곳의 감정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죠. 뭐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 멜라니아도 우리 리틀 프린스를 프랑스나 사막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리스본에 가서 어떤 서양권 그 국가에서 커피도 마시면서 담아보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죠? 네. 멜라니아.
나중에 네, 또 우리 건강하고 여유 되면 그냥 사막 한번 가는 거네요. 사하라. 그쵸? 그렇죠. 사하라 사막 그 별 속에서 한번 좀 책을 읽어보는 것도 한번 꿈꿔봅니다. 예. 아, 이런 그의 노력을 보여주는 일화도 있는데요. 67세의 나이에 터너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바다를 체험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67세입니다. 1800년대. 우리 멜라니아 우리 너무너무 젊습니다. 그쵸? 네, 영국에서 네덜란드로 가는 증기선 에어리얼에 탑승했죠. 배는 실제로 폭풍우를 맞이했는데요. 모든 선원과 승객들이 폭풍우를 피해 선내로 도피했지만 터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폭풍우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선원들에게 돛대에 묶어달라 말했죠. 그리고 4시간이나 돛대에 묶여 눈보라와 폭풍우 사이 사투를 벌이며 관찰했습니다. 1842년 완성된 눈보라, 항구를 떠나는 증기선은 예. 딱 요 작품을 보면 윌리엄 터너가 4시간 동안 눈보라 속에서 배 돛대에 묶어달라고 해서 그 물, 그다음에 하늘, 바람, 그다음 물방울 이런 걸 느낀 거죠. 그다음 온도, 습도. 그래서 터너는 몸으로 그림을 어떤 자연을 느낀 과학적인 그림을 그렸다고도 합니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극과 극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그런 노력 속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험난한 광경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예. 살짝 얘기하면 저희의 연상독백이 며칠 전에 우리 제 아내 리사가 그 공간 대여업을 하잖아요. 그 루시아. 루시아. 그쵸? 그래서 우리 브라이언 북클럽이 네네.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희정서재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 희정서재 1, 3호점을 본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리사한테 DM을 보내서 좀 도와달라. 자기도 남는 상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래서 만났대요. 저번 주에. 근데 오,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분이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까지 보낸 그 강남 사교육의 모든 코스를 마스터한 사교육계의 마스터 엄마래요. 근데 얘기하다가 브라이언 북클럽이 나왔대요. 그런 곳이 아, 있다고 제가 봤다. 진짜요? 진짜로. 그러면서 오, 계속 그 브라이언 북클럽 그 유튜브를 봤는데 너무 좋은데 저런 게 왜 살아있지? 저런 거는 저기 강북 어디 구석에 있어야 되는 게 왜 대치동에 있지라고 되게 이상하게 느꼈대요. 아, 리사가 말 안 했는데도 먼저 근데 말씀하신 말 안 해, 거군요. 말 안 해요. 리사는 그러냐고 그래서 오, 가만히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나쁘다는 것보다는 왜 요 대학과 사교육의 이 시스템의 허브 속에 저런 게 있는지 그리고 안 망하고 있더래요. 계속 봤대요. 몇 년 전부터. 그리고 음, 대치동 엄마들이 싫어한대요. 왜냐면 이게 성공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사교육을 완전히 거스르는 거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봤는데 안 망하고 있더래. 계속 봤대 자기가. 그리고 뭐 정말 여기 있지 말고 저기 서울 저기 변두리에서 그냥 자기 뜻대로 하는 건데 어떻게 대치동에 감이 있냐고. 그래서 리사가 되게 속으로 놀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나중에 리사가 그 남편이 그 남편이 제가 그 남편 아내라고. 근데 음, 더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래서 리사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이 성깔이 있어서 버텼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우리도 아직 그 과정입니다만 우리의 어떤 연상 독백이 사람들이 보기엔 너무나 파격적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쵸. 노력 속에 탄생한 작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험난한 광경이 고스란히 그려져 있죠. 하지만 이 작품은 그 당시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어떤 비평가는 비누 거품과 석회 반죽뿐인 작품이라고 표현했죠. 예. 그러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끔 그 유튜브도 보면 한국 사람이 싫어하는 느려 터진 속도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댓글에 어떤 사람이 올렸어. 한국 사람들이 극혐하는 느려 터진 속도. 아,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말에 또 공감은 갑니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바다와 파도, 배가 구분되지 않는 어지러운 장면은 당대 화풍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많은 단어를 외워서 머릿속에 암기해서 그 정보를 간직한 채 그 정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 전달의 대가에 따라서 월급과 평가를 받는 지금 현대 사회와 너무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AI가 다 하잖아요. 저도 지금 강의 준비할 때 AI한테 물어보면 너무 잘 나와요. 예. 뭐 예를 들면 윌리엄 터너에게 영향을 준 16세기 프랑스의 화가를 알려줘 그러면 딱 나와요. 예. 터너는 이러한 비판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시각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눈사태가 난 곳을 찾아가고 눈보라가 치는 겨울산을 넘기도 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지금 여행을 떠나는 거죠. 예. 제인 오스틴의 나라 런던을 가기도 하고 또 프린키피아 아이작 뉴턴의 모교 캠브리지를 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괴테의 이탈리아 기행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로마와 폼페이에 가기도 하고 예, 이건 실제로 그 화재가 났을 적에 터너가 가서 자기의 눈동자에 느끼는 강한 열기를 직접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예. 눈으로 직접 바라본 광경을 화폭 속에 담았죠. 기존의 자신의 지위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의 예술 세계를 만들기 위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덕분에 그의 예술은 이전의 화풍과도 남들의 화풍과도 다른 자신만의 세계로 나아갔죠. 예, 이해받기 위해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면이 어땠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예, 우리도 어떤 정보를 전달해서 이런 뜻이야라고 우리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이런 장면이야라고 소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바뀌어버린 화풍으로 인해 호평을 받았던 터너는 말년에 후계자를 양성하지 않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해안가에서 가까운 첼시의 외딴 집에서 음거 생활을 하죠. 사실 젊은 날 탄탄한 경력을 쌓으며 왕성하게 활동한 터너는 작품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작품을 판매하는 대신 기부를 택합니다. 바로 그의 조국, 영국의 말이죠. 터너의 작품이 있는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에는 현재 11개의 윌리엄 터너 전시실이 있습니다. 기부 당시 터너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미술관을 세워달라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이죠. 그가 남긴 유산들은 후대의 예술가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습니다. 인상파의 창시자였던 클로드 모네는 1870년 발발한 보불전쟁을 피해 영국 런던으로 이주했었는데요. 그 시절 접한 터너를 비롯한 영국의 풍경화들에 크나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신만의 시선으로 색과 빛을 표현하는 과감함과 형태에 의존하지 않는 그림체, 이러한 터너의 화풍이 인상파의 탄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보는 사람들이 많죠. 영국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터너의 예술 세계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요. 1984년부터 이어진 터너상은 그러한 영국인들의 터너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테이트 미술관은 매년 주목할 만한 활동을 펼친 50세 미만의 영국 미술가를 선정해왔는데요. 이때 수여하는 상 이름이 바로 터너의 이름을 딴 터너상이죠. 자신만의 예술 철학을 고민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펼치는 예술가에게 주어지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예술상 중 하나인데요. 안정적인 삶에 안주하지 않고 자신만의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예술가 윌리엄 터너. 영국인들은 그가 생애를 바쳐 구축했던 그의 도전 정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이렇게 한번 윌리엄 터너의 이력과 그의 작품들, 의미, 그리고 감히 우리 연상독백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게 많아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예, 우리 루시아 또 한번 또 그림에 관심 많으시니까 요 또 내용 들어보고 어떤 게 또 좋았나요? 활자를 읽는 것하고 그림을 보는 거하고 또 그림을 대하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활자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증진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활자는 어떤 원래 있던 3D 리얼리티를 활자로 결국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진과 똑같은 네. 거죠. 네네. 그렇죠. 원래 있는 그 실제 3D 리얼리티를 사진으로 찰칵 찍었고 또 사진의 등장이 사실은 이런 그 임프레셔니스트 인상파들에게 엄청난 자극과 그 어떻게 보면 그 뭐랄까 위험이었거든요. 원래 그림을 똑같이 그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사진이 나와서 몇 달 동안 그린 게 사실은 거의 1초 안에 복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공부했던 게 AI한테 물어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론 사진과 그림의 어떤 충돌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데이터 저장 공부와 그 다음에 AI의 출현으로 똑같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글씨 안에 숨어 있는 원래의 3D 리얼리티를 애니메이션
우리가 그 생명을 불어넣는 거잖아요. 애니메이션이. 그 작업과 네.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니카는 또 어땠는지요? 오늘 또 요 윌리엄 터너의 설명과 우리 연상독백과의 연관성 등. 윌리엄 터너가 그냥 자신이 이해받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 자신이 본 것을 그리는 그런 자신만의 그런 당당함이 있어서 음, 성공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책을 보면 뭐 이 책은 이런 내용이야. 이 작품은 뭐야? 뭐 이건 이런 뜻이야.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한글이나 시나 소설도 이해받기 위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잖아, 모니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느낀 느낌은 이거였어요라고. 예, 지금 공유한 작품은 그 웨일러스라고 포경선이라는 작품인데 또 그 모비딕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에 나오는 그 향유고래가 나오거든요. 윌리엄 터너가 또 이 작품을 그렸더라고요. 예, 이런 파도, 그 다음에 그 향유고래를 그냥 검은색 물체같이 표현했잖아요. 뒤에 범선. 예,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작품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에이프릴은 또 오늘 어떤 걸 또 기억하시나요? 에이프릴 안 계시나? 에이프릴 음소거요? 예, 우리 멜라니아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터너가 자신만의 색깔로 그 빛을, 그림을 표현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제 예, 자신만의 이 작품도 색깔을 찾고 싶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신만의 책이 있고 또 자신만의 색깔의 소리결이 있고 이렇게 나가지 않나 싶고 지금 또 공유된 그림 보이나요, 멜라니아? 네. 예, 여기 그리니치 천문대 언덕이거든요. 예, 윌리엄 터너 오. 시절에 예, 우리 스테판의 그리니치 천문대 갔었잖아요. 그쵸? 그 언덕에. 네네네. 예, 그게 이제 윌리엄 터너가 거기서 그린 그림이에요. 완전 초기 말기 작품은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그 스케치 정도 느낌인데 중간 정도 형태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에이프릴 없어졌나? 계시나? 네. 예, 에이프릴 아까 소리 안 들렸지? 에이프릴은 또 어땠는지요? 윌리엄 터너가 자신만의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되게 브라이언 부클럽과 닮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나중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브라이언 북클럽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예. 자, 우리 스테판에서 중간에 들어왔는데도 또 이렇게 느낀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어,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색이 관계적으로 구성된다라고 했던 그 말이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시각이랑 음, 되게 비슷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음, 그림을 보면서 되게 모네의 그림이 생각이 음, 났었는데, 음, 마지막에 그 모네가 이 음, 터너의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러한 음, 내용이 나와가지고 음. 되게 신기했습니다. 예, 맞아요. 예. 자, 우리 그 하퍼도 한마디 하시죠. 네. 저도 그 초반에는 스텔링이 뭔가 약간 좀 느릿느릿해가지고 이걸 약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이 화가가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너무 잘 느껴지고 특색 있고 특색이 있어서 짧게. 그렇습니다. 하퍼, 어, 하퍼 다 좋은데 너무 계속 그 꼬리가 없지. 그 끝이 없지. 다시 처음부터 네. 다시. 짧게 얘기해. 다시 시작. 오늘 북텔링의 오늘 아까 그 콜로세움에 두 개의 그림이 있었는데 그 두 개를 음, 비교해 보니 확실히 오른쪽 매틴이 그린 게 더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딱 네. 예를 들고 오른쪽에 있었던 어, 윌리엄 터너의 뿌연 느낌의 콜로세움이 훨씬 더 잔영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영상 공유한 게 내셔널 갤러리 사이트거든요. 홈페이지. 예. 여기 보이고 그 앞에 여기 그 탑이 그 넬슨의 상이 위에 있어요. 넬슨. 예, 참 신기하죠. 넬슨. 예. 여기는 이제 우리가 100% 갑니다. 예, 가는데 여기서
요 말 그림도 되게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벤 고흐의 작품도 여기 있고요. 근데 요번에 가게 되면 윌리엄 터너의 작품만을 좀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 있습니다. 모니카 어때요? 모니카 안 들리나? 에이프릴 어때요? 한 사람의 작품을 본다는 거는 좀 더 그 음.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살짝 돌아다니면서 뭐 주요 작품들을 보긴 보는데 이게 방향이 없이 돌아다니면 제가 초창기에 보면 그냥 걷다가 끝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좀 한산한 요일의 시간대에 가서 우리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을 한 여기 몇 편이 있거든요. 그럼 가서 정해서 당신은 요거, 당신은 요거 해서 그 앞에 그 푹신한 소파들이 꼭 있어요. 여기 안에는. 거기 앉아서 좀 지긋하게 한 3-40분 정도 그 작품을 좀 이렇게 보면서 상상하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 다음 2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2부는 제가 다시 한번 그 공유 좀 하겠습니다. 예. 엑셀 파일 보이나요, 스테파네?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자, 총 41편의 레터가 있고요. 네,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다 나눠놨습니다. 레터별로 이름을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이얼로그 리딩으로 현지에서 다 읽을 겁니다. 순서대로. 예. 첫날은 에이프릴 스테파네 블루 모니카 하퍼, 다음 날은 저 브라이언 이렇게 해서 읽을 거고 읽기 전에 전날 한번 그 뭐 단어라든지 낭독에 있어서 좀 삑사리 나지 않게 좀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가기 전에 자기 페이지만큼은 제대로 단어를 못 읽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텔링은 랜덤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그럼 정신이 없으니까 거기서 딱 2번씩 할 거거든요. 그래서 북테일링은 에이프릴 기준으로 레터 1, 레터 9까지만 합니다. 에이프릴. 그리고 갔다 와서 레터 15, 에이프릴 보이죠? 네. 에이프릴. 예. 그리고 레터 18, 그다음에 어디 있어? 에이프릴이 27, 1, 2, 3, 4, 5개. 7개는 다 못해요. 현지에서 너무 정신없고 현지에서 2번 하는 이유는 한 번 하고 아쉬울 수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거고 한 번 했는데 한 번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북텔링은 2번 그다음에 갔다 와서 요거는 하고 싶은 사람은 에이프릴 선생님 저 이거 아까우니까 격주로 한 번씩 해서 내 할당량을 끝낼게요 라고 하면 해도 돼요. 에이프릴 알겠죠? 네. 안 해도 됩니다. 예, 왜냐면 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모니카도 현지에서는 레터 4 그다음에 레터 10만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차례대로 다 하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선생님 저 아까우니까 그냥 레터 12 그다음에 20일 할게요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예, 저는 안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전략을 짰습니다. 스테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전략 짜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좋은 거예요. 아니요, 영혼이 없는 화장한 것 같아서. 이거 안 됩니다. 예. 요렇게 해서 우선 요 첫 부분, 예, 이 레터 10일까지 쫙 우리가 얻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아쉬운 사람은 더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무조건 좋은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모니카 그 강독 안 했죠? 모니카 거. 공독이요. 했나요? 그 여기 한국말을 설명하는 거. 어,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모니카야. 네. 자, 모니까 그리고 하나 좀 달라진 게 내가 여기서 끊었거든? 끝을? 모니카야? 네. 그게 아니고 좀 바꿔 여기로 끊어. 내가 여기 두 남자한테서 마리조까지 끊었거든? 그게 아니고 젊은 여성도 아닌데로 끊어. 격자 무늬를. 알았지? 네.
그리고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는 한국어는 그 애는 멍청하고 자존심도 세답니다까지야. 영어로는 dull, 멍청하고 둔하고 proud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 이 표시 알겠지? 네. 네. 그리고 이따가 캡처해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 하여튼 네. 자, 그냥 강독할게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요물이지? 한국말을 빨리 읽을게요. 저도 레이디 수잔을 보고 싶어서 누나의 친절한 초대를 흔쾌히 수락하려고요. 뉴크루시, 레지널드 뉴크루시, 그러니까 미세스 버넌의 남동생이 누나한테 보낸 편지야. 레이디 수잔이 누나 집에 놀러 왔다죠.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래서 여러 남자를 동시에 유혹하는 그 유용한 능력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뭘 알아보려고 해? 한 지붕 밑에서 두 남자의 애정을 동시에 얻어내다니 그것도 유부남과 애인이는 총각이라 자유롭지도 않은 두 남자한테 말입니다. 게다가 레이디 수잔은 매력적인 젊은 여성도 아니고 아마 추정 나이는 37 정도로 됩니다. 예, 젊은데 예, 뭐 그때는 다르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 그 모든 게 가능했다니 참 딸을 인사시킬 예의도 없어서 버넌 양이 엄바랑 처칠 즉 미세스 버넌이 있는 그리고 레이디 수잔이 여기 놀러 온 거야. 동선의 집에 오지 않았다니 기쁘네요. 스미스 씨에 따르면 그 딸 이름이 프레드리카인가? 딸 이름이 프레드리카. 멍청하고 자존심도 세답니다. 자, 영어 들어갈게요. 와, 우와우 이런 뜻이에요. 알았죠? 어머나, 와우. 어떤 한 명의 여자가 그녀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니. 여기는 이제 그 묘스텝이 뭐 코켓트, 요물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알겠죠? What a woman she must be. 살짝 입으로 움직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소리 내지 않아도. 나는 오랫동안 갈구했다. 알았죠? 갈구했다. to see 뭐뭇을 보려고 그녀. 그리고 뭐뭐 할 거야. 반드시 뭐뭇을 받아들이다. accept 받아들이다. 당신의 친절한 초대, 누나의 친절한 초대, invitation. 예, 원래 invite 뭐뭇을 초대하다의 명사형 invitation. 예. 모니카 위주로 대화할게요. 모니카 거니까. 모니카 인비테이션은 들어봤나요? 인비테이션 처음 들어봤습니다. 인바이트는 인바이트는 들어봤어요. 예, 인바이트 ATION 들어가면 명사형, 동사의 명사. 언어는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 알았지? 뛰다, 뛴. 그렇지? 네. 뛰다, 뛴. 원래 명사보다 형용사가 중요해. 아 예뻐라, 예쁨. 아 예뻐라, 미. 알았지? 자, accept 들어봤어? 네. accept는 CC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 팔을 벌려서 받아들이는 거야. 알았지? C? C는 네. 뭐 포함해. contain. C라는 단어는 이렇게 포함하는 거야. 포함. 그렇지? 그렇지? 이 C가 이게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A는 적극적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accept. 자, 그것은 나는 뭐뭐 할 수도 있어. may 따라해. 모니까 may. May. 이거는 가능성이 한 60에서 70%. 그다음 따라해. might. Might. 그러니까 예를 들면 you may be a doctor는 너는 뭐뭐 할 수 있어. 뭐뭐가 되다. 어떤 하나의 의사. 근데 you might be a doctor는 넌 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야. 알았지? may는 가능성이 높아. 발음도 부드럽지? 그렇지? 네. might 해봐. might. Might. 좀 딱딱하지? 거칠지? 네. 낮은 가능성.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할 가능성이 있어. 뭐뭇을 형상화해. 뭐뭇을 만들어. form. 포메이션이라고 있듯이 form. 어떤 그 생각들, 아이디어들, 뭐뭐의 그것들 비위칭. 비위칭이 무슨 뜻일까? 약간 누군가를 홀리는. 그렇지, 그렇지. 여기 위치가 마녀지. 그렇지? 네. 그래서 위치는 요술로 누구를 홀리는 거야. 알았지? 그 누구를 홀리는 힘들. 그것은 뭐뭐 할 수 있어. 여기 이 파워들은 이것은 뭐뭐 할 수 있어. 그다음에 뭐뭐 할 수 있어. 뭐뭐를 해? 아주 많은 걸 할 수 있어. 그리고 engaging. engage는 뭐뭐로 이게 다 뜻이 잠깐만 engage는 뭐 이렇게 약혼하다, 뭐 계약하다, 뭐 사로잡다, 고용하다 막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 뭐뭐에 그냥 다 그 꼬이는 거야. engaging. 알았지? 다 꼬여. 뭐 이해관계를 맺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하면 약혼인데 뭐뭐의 관계를 맺어 막 꼬여 이것저것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건 거의 한 단어야 알았지? 동시에 그리고 뭐뭐에서 그 same에는 늘 더가 붙는다. 그 똑같은 집에서 affection은 A가 들어가니까 되게 공격적이야. 누구를 내 거로 만들려고 하는 좀 그 방향 지향성이 강한 사랑이야. 모니카 알겠지? 네. affection은 좀 이 사람을 꼬시려고 하는 좀 공격적인 애정이야. 알겠지? 그래서 love보다 달러. love는 affection. 그 애정들, 뭐뭐을 그 두 남자 그리고 그들은 뭐뭐였어. 뭐뭐도 아니야. 그들 다. 니더는 뭐뭐도 아니야. at liberty. 뭐뭐에서 자유로운.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 남자들이 아니라는 것은 여기 보면 남자가 자유롭지 않다. 애정에 있어서 뭐야? 유부남 또는 애인 있는 총각. 그래서 레이디 수잔이 그 전에 있는 그 마을에서 좀 사교계가 발달한 마을인데 거기서 그 애인 있는 총각이랑 유부남 이게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있었어. 매너링 씨인가 하여튼 있어. 그 사람에게 뭔가 추파를 던졌나 봐. 알았지? to bestow는 뭐뭇을 부여하다. 어떤 그 사랑을 부여하기에 어려운 유부남과 애인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애정을 보낸 거야. 애정을 주면 안 되는데 이게 뭐뭇을 부여하다는 뜻이야. 비스토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뭐뭐 없이 매력, 매력의 차밍, 젊음이라는 참이 없이.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예전에는 20대가 지금은 30대와 맞먹고 예전에 10대가 지금은 20대랑 좀 맞먹습니다. 보통은. 그리고 나는 뭐뭐해, 뭐뭐이다, 즐거운, glad, 뭐뭇을 발견해서 뭐뭐 이하를 미스 버넌은 그 뭐지 레이디 수잔의 딸 알았지? 얘가 버넌가니까 미스 싱글 뭐뭐 하지 않는다 오다 뭐뭐와 함께 그녀의 엄마 레이디 수잔 투 처치는 여기 뭐뭐 함에 따라 그녀는 has not even manner 여기 레이디 수잔은 has not 원래 not은 not인데 has not도 쓰여 옛날에는 뭐뭐를 가지고 있지 않아 뭐뭐조차 예의들 매너들 to recommend 뭐뭇을 소개하다 그녀 저기 그 딸을 그리고 뭐뭐에 따르면 according to 따라해봐 according to 보니까 according to according to your news according to the rumor에 따르면 이런 거야 미스터 스미스의 설명 알았지? account 이게 설명이야 설명 자 설명에 따르면 뭐뭐이다 동등하게 덜은 요거 샤프하지 이거 뾰족하지 샤프 모니카야 그치? 네. 요거 요렇게 되면 좀 덜하지 이게 덜이야 알았지? 요렇게 되면 요건 샤프한 엣지고 요런 책상은 덜하지 그치? 네. 요 덜이야 덜 그러니까 이제 덜하면 멍청하다는 뜻이야 유아 덜 하면 안돼 그 D가 들어간 말은 다 좀 이렇게 부정적이야 die 그치? 그다음에 뭐 death 그다음에 down 그치? D가 들어가는 단어는 좀 우리가 지읒 들어가면 좀 죽수다 이러잖아 그치? 죽다 죽수다 그렇지 않니? 주저하다 그치? 네. 그 지읒이 들어가면 좀 그런 게 있어 알았지? 그래서 이 영어는 D가 들어가면 조금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조금 네거티브해 알았지? 더티도 그렇지 더티 네. 그치? dirty. 물론 이제 decisive는 뭐 결정적인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리고 proud는 뭐 자긍심이 많은 자랑스러움도 있지만 또 잘난 체도 있어. 이렇게 딱 해봤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고 우리 편하게 한번 모니카가 읽어볼까? 바로 음원부터 그냥 다이얼로그 리딩으로 고. What a woman she must be. I long to see her, and she'll certainly accept your kind invitation. That I may form some idea of those bewitching powers which can do so much, engaging at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house, the affections of two men, who were neither of them at liberty to bestow them, and all this without the charm of youth. I am glad.
to Oh. find that Miss Vernon does not come with her mother to Churchill, as she has not even manners to recommend her, and according to Mr. Smith's account, is equally dull and proud.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조금 그래도 갑이 와?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예, 요렇게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하퍼 거도 한번 다시 해드릴게요. 하퍼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그 전에 우리 저기 모니카 여기서 우리 그 비위칭을 최고의 영어 단어로 할 거지? 네. 비위치. 그리고 두 남자의 애정을 얻어내나요? 이렇게 합을 맞췄고 이제 가서 할 거야. 대답은 그치? 네, 두 남자의 애정. 난 두 여자로 해야 되나? 예. 우리 집에 두 여자가 있네. 예. 저 고양이까지. 예. 자, 하퍼 것도 시간 남으니까 해드릴게요. 자, 보니까 이건 누가 쓴 읽어볼게. 다 헛수고야. 동서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래, 서방님과 동서의 결혼을 막으려 했던 내 과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구는 것도 당연하지. 하지만 잠깐만. 예, 결국 성공하지 못한 6년 전 일로 6년 전에 서방님과 요 미세스 버넌 그 동서가 결혼했나 봐요. 6년 전에. 잠깐만 펜을 가지고 좀 그려가면서 할게요. 예. 난 이렇게 원망하는 거 보면 얼마나 편협하고 꽁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우리가 버넌성을 팔아야 할 때 성도 있네. 어우 좋네. 이 시댁이. 찰스 서방님이 그 성을 사지 못하게 한 게 가끔 후회가 돼. 찰스 서방 잠깐만. 이거는 이제 그 레이디 수잔이 한 거구나. 예, 찰스 서방님. 그러니까 레이디 수잔의 죽은 남편의 남동생이 찰스인가 보네. 하지만 그땐 서방님의 결혼 시기와 정확히 겹쳐서 곤란한 상황이었어.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레이디 수잔과 그 돌아가신 남편이 성이 있었나 봐. 근데 그 성을 그냥 자기 동생한테 좀 싸게 팔면 됐는데 그렇게 못하게 했나 봐. 그리고 결혼도 좀 반대했었나 봐. 예. 그러나 모든 게 in vain 거의 한 단어야. 헛수고에 그냥 의미 없는 걸로 vain. 저기 우리 하퍼가 대화하면서 할게요. 알겠지 하퍼야? 응? 네, 그녀는 뭐뭇을 하다 아니 뭐뭇을 좋아하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국 영어는 이렇게 느껴야 돼. 이 방향으로 그녀는 뭐뭐를 하다 뭐뭐를 아닌 뭐뭇을 좋아하는 나. to be sure 한 단어야. 뭐뭐이기 확실히 이렇게 따라해봐 우리 저기 하퍼야. to be sure. to be sure. 예, to be sure. 그다음에 뭐뭐 할 때 우리가 consider는 요것저것 요 C가 들어가면 뭘 다 포함한다 그랬잖아. 그치? C가 들어가면 consider는 요것저것 다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이게 맞나? 그때 내가 괜히 너무 밥을 많이 먹었나? 남자친구 앞에서? 요런 거 있잖아. 그치? 요게 consider. 알겠지? 폰더가 있어. 폰더는 여기 그 폰드가 그 작은 연못이거든? 폰더는 깊게 생각 물 잘 안 보이잖아. 그치? 응? 이게 폰더. 그러니까 띵크는 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벤 다이어그램. 그 안에 consider, 그다음 speculate는 막 계산하는 거고, 그러니까 폰더는 깊게 생각하는 거고. 알겠지? 요 벤 다이어그램 띵크 안에 다 있는 거야. 잠깐만. 다시 갈게. 자, 무엇을 생각했냐? 고민한 거야. 나는 뭐뭇을 했어. 여기 take가 있는데 did 쓴 거는 강조. 그러니까 I do love you 이렇게 쓰면 I do love you. 나는 너를 진짜 사랑해. 난 찐 사랑해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는 진짜 뭐뭐 했었어. 뭐뭇을 취했어. 얼마간의 고통들, pain. 알았지? pain은 고통이야. 피하면 힘들지 피. 그렇지? pain. 뭐뭇을 prevent 막으려고 나의 그 서방님 법적으로 동생 서방님 알았지? 그래서 시아버지는 father-in-law 알았지? 네. 그리고 시어머니는 mother-in-law 알았지? 그리고 시누이는 sister-in-law 알았지? 나중에 하퍼가 결혼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있어 그러면 sister-in-law 하퍼가 결혼했는데 남편의 뭐 위아래 남동생이 있어 그러면 brother-in-law 그렇지? 나의 그 서방님이 결혼하기 뭐뭐와 결혼하기 그녀가 이제 미세스 버논 그리고 그
요구, 원함, 뭐뭐의 코디얼리티. 코디얼리티는 뭘까? 어떤 느낌이 들어? 빨리 얘기해봐. 음, cordiality가 음. 그 C가 들어간 C가 어떤 들어가면 그 포함이야, 포함. 그러니까 포함. 다정함, 막 다정함. 이게 다 내 거야, 다 내 거. 나야, 이게 뭐 나얄이잖아, 그치? 네, 나얄로그. 다정함, 다정함에 대한 원함, 요구는 그렇게 놀란 게 아니야. 알았지? 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요 shoes는 쇼의 옛날 말. 알았지? 네, choose, 놀래지 마. 그냥, 그다음에 choose도 이렇게 추도 써, 추. 알았지? 이것은 뭐뭇을 보여줘. 어떤 자유롭지 못한, 리버럴은 자유로운, 일이 들어가면 네, 부정. 알았지? 일리버럴. 알았지? 일이 들어가면 부정. 알았지? 리걸이 있어, 리걸. 적법한. 일리걸 하면 부적법한. 법에 어긋나는. 알았지? 이게 네, 들어가. 앞에 들어가면 부정이 되는 게 디스가 있어. like, 좋아하다. dislike, 뭐를 좋아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 다음에 또 on도 있어. 따라해, on. on, happy, unhappy. 알았지? 네, 그렇게 앞에 붙으면 부정 있어. 이게 무엇이 앞에 붙는지는 외우지 말고 그냥 입에 배면 돼. 그리고 요 단어가 여기 가장 여기서 그 최고의 영어 단어지. 네, V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거 생각해. 나무가 있는데 도끼질하면 탁 페이지. 네, V는 뭐의 결정이야. 뭐 승리, 결정이지. 그치? 네, V는 약간 이런 게 있어. 뭔가 힘있게 딱 내려치는 게 있어. 이렇게 씹는 거. 이런 거. 네, 그래서 vindictive는 여기 발음해봐. 다 막 까칠하지. vindictive. vindictive. 그래서 앙심을 품는, 보복을 하는 그런 마음. 응? 알았지? 보복하는 마음인데 to 뭐뭇을 후회해. 그 프로젝트. 그것은 영향을 미쳤어. 나에게 6년 전에. 6년 전에 되게 어려운 부분이야. 너무 해석하지 마. 그냥 넘어가 쭉쭉. 그리고 6년 전에 그리고 그것은 전혀 머무하지 않은 성공하다. succeed. 알았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 그러니까 결혼을 좀 방해했나 봐. 미세스 버넌과 찰스 시동생이 결혼하는 것을 이녀가 좀 옆에서 조금 뭔가 했나 봐.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했나 봐. 그리고 나는 가끔씩 절반은 디스포즈 하면 뭐가 느껴져? 딱 느낌이. disposed가 음, 음, 그, 음. 자, 포즈는 어떤 포즈를 취하다잖아. 그치? 근데 디스는 여거는 아까 디스, 부정이지. 그러니까 포즈를 취하지 않고 다시 배치하는 거야. 야, 너 포즈 취하지 마. 빨리 딴 데 가서 딴 데 또 가. 이런 거야. 알겠지? 요런 거야, 요런 거. 자, 빠르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난 sometimes 좀 마음이 좀 딴 데 가는 거야. 그리고 또는 뭐만한 경향을 갖는 움직임이 있어. repent는 또 느낌이 어때? repent. 발음해봐. repent가 응, 응. 어떤 느낌? 응, 뭔가 응, 다시 응. 다시 말해.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야. 다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통을 갖는 거야. 알았지? 다시. 그래서 나는 좀 뭐뭐 다시 배치해. 다시 하는 경향이 있어. 좀 분기해. 뉘우치는. 알았지? 뉘우치는. 근데 여기 리센트 있지? 헷갈리지? 리펜트는 내가 스스로 다시 좀 고통을 느껴. 내가 좀 잘못했네. 그런 거. 알았지? 근데 리센트는 뭘 보내. 그 짜증남을 다시 보내. 분기하는 거야. 센트는 다시 보내잖아. 그치? 내 짜증을 다시 보내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리펜트는 내가 스스로 다시 느끼는 거야. 내가 잘못했네. 이 리센트는 짜증나. 이건 분개하다. 알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헷갈려. 리센트는 내 승질을 보내. 알았지? 리센트는 리펜트는 내가 스스로 느껴. 내가 후회해. 알았지? 다시 이건 분개하다. 그다음에 분하게 여기다. 그리고 이거는 후회하다. 헷갈리지 마. 알았지? 뭐냐? 나는 뭐뭐 하지 않았어. 뭐뭇을 뭐뭐하게 만든다. let은
따라해. 뭐뭇을 뭐뭐하게 만들다. 뭐뭇을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내가 보면 그냥 let me 이게 안 조지게 할게. 내가 항상 이렇게 하지. What is your first bar 하기도 하고 좀 더 공손하게 let me have your first bar 이렇게 얘기하거든. 알았지? 네. 이게 뭐냐? 뭐뭇을 뭐뭐하게 해줘요. 내가 내가 가지게 당신의 first bar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게 네. 되게 이게 그 예의 바른 말이야. 누구 음소거 좀 해주세요. 하퍼 말고 음소거 좀 해주세요. 그렇다. 예. 예, 그래서 렛미는 되게 공손한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끔은 그냥 편하게 What is your first bar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당신의 first bar은 무엇이죠? 근데 이것은 나에게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뭇을 가지게 당신의 first bar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야. 하퍼 알겠지? let. 네. 그래서 let me. let me는 보통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 그래서 다시 하면 let은 뭐뭇을 뭐뭐하게 하다. 찰스가 뭐뭇을 사게. 그 버넌 캐슬 이 집안의 성인가 봐. 알았지? 네. 뭐뭐 했을 적에 이건 그냥 oblige,는 의무. 뭐뭐 뭐뭐 해야 했었어. 우리는 뭐뭐였어. 의무인. 뭐뭇을 팔어. 그것. 알았지? 그런데 그것은 뭐뭐였어. 어떤 그 시도하는 어떤 그 상황, 뭔가 좀 복잡한 상황이야. 특히 at the sale 그 세일이 took place는 발생하다. 알았지? 네. 우리가 그 place 백그라운드 하지. 네. place 백그라운드는 늘 뭐와 따라? 시간적 배경, 발생과 네. 따르지. 어떤 그릇이 있고 거기에 발생이 나타나잖아. 그치? 그래서 네. take place는 뭐뭇이 발생하는 거야. 발생하기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딱 오지? 뭐뭇이 발생해 정확하게 그때 뭐뭐의 그의 결혼. 그의 결혼과 성을 팔고 말고 막 문제가 되게 복잡했던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한번 다이얼로그 리딩 읽고 끝낼게요. 뭐부터 갖고. But all in vain. She does not like me. To be sure, when we consider that I did take some pains to prevent my brother-in-law's marrying her, this want of cordiality is not very surprising, and yet it shows an illiberal and vindictive spirit to resent a project which influenced me 6 years ago, and which never succeeded at last. 계속. I am sometimes half disposed to repent that I did not like Charles, 찰스. Charles, 다른 이름이야. 찰스. by Vernon Castle when we were obliged to sell it, but it was a trying circumstance, especially as the sale took place exactly at the time of his marriage. 그렇지. 요 정도 질문이면 그 수능이 나오는 영어 질문의 난이도 상급에 해당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소 2개 정도는 자기가 북텔링 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는 네. 여기는 그냥 다 찾아봐 단어를. obliged, circumstance. 알겠지? 그 다음에 resent, repent. 요거 이렇게 2개 네 거 되면 되지 않냐. 나도 이거 중고등학교 때 헷갈렸어. 비슷하잖아. 그치? 네. resent는 후회하다. 내 자신에게 어떤 페인을 느끼는 거고 resent는 던져주는 거야. 분개하다, 짜증내다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에 윌리엄 터너의 그 인상주의적 화풍과 우리 연상독백의 그 동일함, 그 다음에 지금 강독 2개까지 했습니다. 또 정리해 주시죠.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어쨌든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거에 대단함 이런 것들을 터너의 그림과 그다음에 이 브라이언 북클럽의 연상독백 에서 그 공통점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모니카와 하퍼의 그 지문을 보면서 저도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았던 단어들 예를 들면 뭐 repent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다시 되새길 수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예. 자, 우리 그 루시아도 한번 정리해 주시죠. 짧게.
저는 책을 읽다가 I did take some pain처럼 did랑 take가 같이 쓰일 때가 이렇게 동사가 음, 과거 동사로 안 쓰이고 음, 요런 음,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음, 선생님께서 did는 강조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요 부분이 너무 저의 그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내가 진짜로 뭐뭇을 취했어. 그 어떤 고통들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로. 예, 찐 네. 정도 넣으면 돼. 찐. 예. 네. 그다음에 우리 멜라니아도 한마디 하셔야죠. 네, 저는 오늘 그 후회가 regret밖에 몰랐었는데 repent도 후회라는 단어를 알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리펜트와 리그레트의 차이가 뭘 것 같아요? 그냥 repent는 덜 후회하지만 regret는 머리를 쥐어짜는 것 같습니다. 리펜트는 좀 더 고통스러워요. 아, 패패패패. 리그레트는 좀 회개하는 느낌이야. 좀 고개를 숙이는 느낌이야. 아, 이게 발음에 다 나와 있어. 우리가. 음, 그러니까 리그레트는 후회하고 또는 애석해. 고개를 숙여. 음, 그죠? 근데 네, 리펜트 발음해 보세요. repent. 리펜트. 좀 이거는 좀 뉘우치는 거야. 아, 좀 내가 좀 달라. 그렇죠? 예. 이게 음, 발음의 그 어떤 그 해보면 알아. 몸이 알아. 다음 음. 우리 블루 언제 들어왔더라? 계속 들어오지 않았나? 우리 블루. 블루도 한마디 하세요. 저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아까 모니카의 섹션에서 engaging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제 섹션에도 나왔어가지고 반가웠습니다. 인게이즈는 진짜로 많이 쓰이거든. 인게이즈. 내가 그걸 오히려 한번 우리 잡아봅시다. 여기 공유해 드릴게요. 예. 우리 클레어도 같이 봐도 괜찮죠? 우리 클레어 조금 시간 써서. 클레어. 네, 괜찮습니다. 예. 자, 인게이지 같은 거 볼게. 자, 주의와 관심과 사로잡자 끌다. 알았지? 그러니까 끌어당겨. 인게이지. 끌어당기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네. 뭐뭇을 고용하다. 그다음에 관계를 맺다. 이렇게도 있고 되게 뜻이 많지. 그다음에 네. 뭐 교전을 시작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맞물리다. 맞물리기 하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영어 한번 볼게요. 영어로. 영어도 한번 볼게요. 잠시만. 예. 자. 뭐 우리 좀 마스터합시다. engage. to be doing 뭐뭐 하기, 뭐뭐 또는 뭐뭐가 되기, 연관되는, 알았지? involve 서로 연관되는 어떤 활동에 있어서 여기 engage, 알았지? 그리고 네. 뭐뭇을 꼬이기, 매력으로 꼬이기, 그 사람의 관심을, 그리고 유지하기, 그 사람들을 나에게 관심 있게, 요게 engage야. 예, 됐고. 그 다음에 또 얘기 안 한 사람 에이프릴 한마디 하시죠. 오늘 모니카의 섹션에서 accept가 있었는데, 근데 그것을 C가 두 개이면은 양팔을 벌려서 뭐 수락하다. accept. 네. C가 두 개면 수락하다라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C가 뭘 포함하고 수락하는 건데 C가 두 개니까 더 지독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알겠지? 그러니까 C는 네. 양팔을 벌려서 누굴 받아들이는 거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양팔 한번 벌려봐. 그럼 C지? 에이프릴. 네. 이게 두 개야, 두 개. 그렇지. 그리고 A가 들어가니까 공격적이고 되게 적극적이야. 적극적으로 내가 양팔을 벌려서 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C는 내가 양팔을 벌린 모양이 C지? 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 컴퍼니, 친구, 회사도 서로 양팔을 벌려야 동료가 되는 거 아니냐? 그치? 네. 그 COM도 보면 양팔을 벌려서 서로 친구가 되고 회사를 만드는 거야. 회도 이 회가 회합할 회, 함께할 회야. 회의할 때. 알았지? 그 C는 이 회와 비슷해. 회. 함께할 회. 다 얘기했나? 그다음에 모니카 안 했나? 모니카 한 번 하고 끝낼까? 오늘 제 섹션에서 affection이 러브하는 다른 좀 더 강한 유혹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펙션.
막 이렇게 F가 두 개나 들어갔지만, 그치? 네. 막 F는 보통 이제 싸움 그런 거거든? 싸움도 뭐만 이 사람을 꼬시려고 계속 팍팍팍팍 하는 거야. 공격적으로, 알겠지? 네. 이게 어펙션을 요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어펙션은 좀 방향성에 강한, 좀 정도가 센 한쪽 방향의 사랑이야. 알았지? 오케이. 자, 수고했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가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좋은 오리엔테이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